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소렌토 하이브리드가 정말 저렴해져서 저희 직원이 견적을 막 내보다가 나도 사야겠다 라고 해서 3시리즈에서 이 소렌토 하이브리드로 바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어떤지 제가 오늘 주행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네, 이 차에 정말 큰 장점들이 많아요. 외부도 제가 보기에는 산타페 하이브리드보다 이 소렌토 하이브리드가 더 이쁜 것 같고, 네, 제가 앞좌석부터 한번 탑승을 해보겠습니다. 네, 제가 평소 주행하는 대로 이렇게 앞좌석을 한번 맞춰봤고, 네, 이 상태에서 곧바로 뒤로 넘어가 볼게요. 네, 이게 뽑은 지 얼마 안 된 차량이어서 이렇게 비닐까지 있는데 제가 키가 184거든요 근데 주먹 하나가 들어가고도 많이 남을 정도로, 네, 뒷좌석이 굉장히 넓어요. 그리고 만약에 뒤에 여러분들이 짐을 더 실는다 하시면은, 네, 이 의자를 이렇게 당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짐을 실으시면 되는데, 네, 이것도 굉장히 큰 장점이고, 네, 이제 이 친구가 지난주에 차량이 나오자마자, 네, 또 캠핑 용품을 이렇게 샀다고 해요. 그래서, 네, 캠핑 장비들도 이렇게 실려 있는데, 우선 골프백이 4개는 실릴 정도로 트렁크 공간이 굉장히 넓고요. 그리고 뒷좌석도 이렇게 딱 젖히면은 차박을 하기에 굉장히 용이하게, 네, 일자로 이렇게 맞출 수가 있어서 매트 하나만 깔고 이렇게 차박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국산차의 장점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예전에는 이렇게 턱이 많이 올라와 있었는데 차박까지 고려해서 이렇게 평평하게 만들어져 있는 상태고, 네, 짐 같은 거를 실으실 때 이렇게 뒤에 이 버튼만 누르면은, 네, 이렇게 젖혀지기 때문에 이런 것도 굉장히 큰 장점이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렇게 뒷좌석에 컵홀더가 이쪽에도 위치해 있고, 네, 이거를 이렇게 내리시면은 추가로, 네, 살짝만 벗길게요. 미안해요, 촬영하면서. 네, 이렇게도 컵홀더를 넣을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네, 요즘에는 주행을 하면서 음료수를 드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 네,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세심한 배려라고 할 수 있겠죠. 네, 다시 이렇게 씌워 놓겠습니다. 아이고, 제가 이거를 방송에서 걸리겠지만, 이 차량은 현재 굉장히 저렴해요. 굉장히 깐깐한 직원분인데 견적을 내면서도 계속 이 차를 구입해야겠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지금 너무 저렴하다, 그래서 제가 견적을 한번 바로 내봤습니다. 계약을 거신 거는, 네, 예를 들어서 노블레스의 스타일, 드라이브 와이즈, 이런 차종들이 가장 많이 팔리는 차종들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 40% 정도를 처음에 넣고 취등록세를 포함해서, 네, 월 65만 7천 원 이 정도로 계약을 하셨을 거예요. 하이브리드는 가장 장점이 2024년 12월까지 친환경 차 할인을 받아서 면세 금액을 추가로 할인을 받죠. 거기다가 취등록세도 40만 원이 할인이 들어갑니다. 공채도 없고요. 네, 너무나 큰 메리트가 있는 소렌토 하이브리드. 자, 이거보다 저렴하다? 네, 우선 이런 재고들인데, 물론 산타페 하이브리드도 굉장히 저렴합니다. 네, 심지어 이렇게 산타페 하이브리드, 그리고 그랜저, 뭐 소렌토 하이브리드, 이런 차량들은 금리도 대폭으로 인하된 차량들이고, 네,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이렇게 그랜저 프로모션을 여러분께 바로 보여드렸는데, 네, 실제로 저도 구입할 차량이 그랜저거든요. 네, 어쨌든 이 기아 소렌토로 제가 견적을 한번 내봤어요. 네, 차량 가격이 4,496만 원. 제가 일시불이랑 동일한 옵션 등급으로 이렇게 뽑아서 견적을 냈습니다. 네, 여기서 스노우 화이트 펄까지 8만 원이 추가가 되었죠. 견적이 이렇게 나왔어요. 이 세 가지의 견적이 나왔는데, 첫 번째는 만기 인수가를 57%. 네,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들이 반납했을 때 유리하고, 네, 이 조건도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보증금을 40%를 넣고 나는 그냥 인수를 해버리겠다. 하지만 선택형이죠. 반납할 필요가 없는 거죠. 600만 원 주고 인수를 하는 건데, 제가 선납금을 안 넣은 이유는 사실 의미가 없어요. 보증금을 넣어야 나중에 돌려받으실 수 있는 금액이기 때문에 현저히 저렴해집니다. 그리고 이런 방법도 있죠. 이 월 납입료가 부담스러우면은 이렇게 보증금 40%, 잔존가치 40%를 맞춰서, 네, 평균값을 내는, 네, 이런 방법도 있는데, 제가 만약에 구입한다고 하면은 실제로 저는 K8, 뭐 그랜저 이런 차량들을 이 두 번째 방식으로 구입을 했어요. 그래서 견적을 한번 내볼 텐데, 할부는 이 견적서에 의거해서 65만 7,119원이 나왔죠. 그리고 렌트는 94만 1,700원이 나왔습니다. 총 비용으로 보면은 장기 렌트가 훨씬 더 불리한 것 같지만, 할부는 처음에 취득세도 납부를 하고요. 물론 보증금이라서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이기 때문에 기회비용은 약간 떨어질 수가 있어요. 하지만 여기다가 보험료도 납부를 해야 되고, 보험료가 여러분들이 10년 무사고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보험료를 조회하시고, 뭐 예를 들어 나는 80만 원이 나온다 라고 하시면은 320만
원으로 책정을 하시면 되겠죠. 요즘에 금리가 오르면서 보험료도 굉장히 올랐기 때문에 우선 자동차세 29만 830원씩 나오는데 조금씩 내려가기 때문에 90만 원으로 제가 의미로 잡았고요. 건보료는 3.3% 공제를 받는 프리랜서 분들이나 사업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아닌 직장 가입자분들은 건강보험료가 오르지 않아요. 하지만 재산으로 잡히기 때문에 나머지 분들은 건강보험료가 오르게 되죠. 어쨌든 장기 렌트는 마지막 4년 뒤에 중고 가격의 7% 정도를 취득세로 납부를 하게 되고, 렌트에는 취등록세, 보험료, 자동차세, 건강보험료 이런 것들을 내지를 않죠. 그렇기 때문에 잔존가치 674만 원을 내면은 총 비용이 5,194만 원 정도예요. 하지만 할부로 했을 때는 이런 부대 비용들이 나가기 때문에 5,665만 원 정도 소요가 되게 되는 거죠. 더군다나 여러분들이 이런 차량들은 대리점에 가시면은 11개월에서 12개월이 소요가 돼요. 11월 기준으로. 하지만 이렇게 재고들이 많기 때문에 1577-8319 위 번호로 문의를 주시면 저희가 바로바로 상담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차량들은 신용이 좋으면 조금 더 저렴하게도 구입이 가능하고 일주일에 한 30-40대 정도씩 나오거든요. 하지만 이런 차량들이 바로바로 빠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옵션 등급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미리미리 언제든지 문의를 주시고 나는 이런 옵션 등급을 원한다 라고 하시면은 저희가 바로 출고 요청을 해서 이렇게 판매가 바로 가능해요. 제가 깜빡한 게 있는데 보험료가 굉장히 저렴하신 분들은 48개월로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실제로 다시 구입을 하시거나 하시면은 36개월로 견적을 짜셔야 됩니다. 36개월이 넘어가면은 보험 요율이 완전 초기화가 되기 때문에 사고가 많으신 분들은 오히려 좋죠. 하지만 사고가 없으신 분들은 이 보험 경력을 유지를 시키려면은 36개월로 계약을 하시고 기존에 있는 차량을 팔 때 일주일만 뒤에 보험을 해지를 시키시면은 보험 요율이 그대로 잡히기 때문에 이 점 꼭 알고 계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분들이 계세요. 제가 5.6%로 항상 잡고 있는데 할부 이자가 요즘에 거의 웬만하면은 5.9%, 6.1% 이렇게 잡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 저렴한 금리로 할부를 하실 수 있다라고 하시면은 어쨌든 48개월 동안 어차피 0.2% 차이가 월 3,000원 정도 차이거든요. 그래서 0.1%에 1,500원씩 계산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봤자 48개월 동안 한 6만 원 차이밖에 안 나요. 그리고 이 차량은 235마력의 35토크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육중한 덩치임에도 불구하고 출력도 많이 내고 연비가 15.7이나 되거든요. 그래서 저공해 차량으로 들어가고요. 그리고 이렇게 지문 인식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 차량은 스마트 커넥트라는 옵션만 넣으시면 이 지문 인식기가 달려서 사실 핸드폰으로만 문을 열고 닫고 하면서도 안에 들어와서도 지문으로만 시동을 걸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이 차는 스마트 키 자체가 필요 없는 차예요. 그래서 키를 잃어버릴 걱정도 없고요. 내부 디자인이 굉장히 만족스럽습니다. 제가 K8 하이브리드를 주행을 하면서 이 점은 굉장히 좋았거든요. 이렇게 해서 T맵이나 이런 거를 들어갈 수가 있고 공조기 버튼으로 바꿔서 이렇게 공기청정이 돌아가는 모습도 보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로 선택을 하실 수가 있고 양쪽의 온도를 같이 맞출 수도 있고 이제 이거를 따로 이렇게 듀얼존 프로토 에어컨이라서 따로 할 수도 있습니다. 또 그리고 만족스러운 점은 이 버튼만으로 이제 옆자리를 눕힐 수가 있다는 거. 옆자리가 전동 시트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조작하는 거를 어렵다고 하면은 그냥 버튼 하나로 이렇게 차체를 눕힐 수가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기아 자동차만의 장점 같아요. 그리고 바로 주행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차를 타면서 정말 단점이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기존 소렌토는 스티어링이 CMDPS로 나왔다면 지금은 수입차에 들어가는 RMDPS가 들어가 있어서 조향감도 제가 5년 전에 탔던 소렌토에 비해서 정말 훨씬 좋아졌습니다. 어떻게 이런 중형 SUV급에서 이런 주행 질감을 느낄 수 있는지. 이 소렌토 하이브리드의 기본 가격은 3,780만 원부터거든요. 연비가 15.7이 나와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하이브리드로 선택을 하는 걸 정말 추천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현재 장기 렌트 시에는 하이브리드가 훨씬 더 저렴하기 때문에 가솔린보다 오히려 하이브리드를 선택을 하는 게 이득이죠. 여러분들이 나중에 인수를 하셨다가 중고로 판매 시에
그 정도 차이 나는 가격을 되돌려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강력히 하이브리드를 추천을 해드리고요. 아쉬운 점이라고 하면은 우선 방지턱을 넘을 때나 이제 노면에서 어떤 자잘한 충돌이 일어날 때 통통 튀는 감이 있어요. 수입차에 비해서는 이게 조금 아쉽다고 생각하지만 어쩔 수 없이 에어서스가 아닌 멀티링크 서스펜션이 들어가 있어서 이 부분은 저는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장 제가 만족스러운 거는 사실 연비 이런 거를 떠나서 이 하이브리드의 정숙성을 저는 굉장히 높게 평가해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국산차만이 가진 장점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1.6 터보지만 제가 출력을 높여봐도 이제 하이브리드랑 가솔린이랑 바뀌는 시점에서 이질감이 많이 덜해졌다는 게 저는 가장 큰 메리트라고 볼 수 있겠고요. 3천만 원 중반부터 시작하는 이 소렌토, 사실 3천만 원 중반부터 4천만 원 중후반까지 가격대가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 이 정도의 차량은 정말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사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산타페는 사실 좀 못생겼잖아요. 물론 내부가 넓고 이런 거는 장점이지만 제가 봤을 때는 차라리 그런 산타페를 살 바에는 오히려 팰리세이드도 지금 할인을 10%씩 하고 있습니다. 23년형 기준으로 차라리 그런 걸로 넘어가는 게 낫지 오히려 가성비로 만들었다? 제 생각은 사실 이쁘기도 이뻐야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여행을 가고 있었는데 이제 친구들이 저 차는 뭐야? 저거 왜 이렇게 못생겼어? 그래서 이번에 나온 산타페라고 하니까 깜짝 놀라더라고요. 그 정도로 이제 디자인도 이쁘고 가성비도 정말 좋고 3천만 원 중반으로 구입할 수 있다. 저는 웬만하면은 소렌토를 구입을 하고 싶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차종들이 있는데 여러분이 보실 때 스포티지 풀옵션도 보시고 또는 소렌토 무옵션으로 구입을 할까, 이 둘 중에 고민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스포티지 풀옵션보다 오히려 소렌토 거의 무옵션으로 가시는 게 더 가성비가 좋다고 봐요. 사실 지금 감가방어가 가장 잘 되는 차종 중에 하나가 이 소렌토거든요. 심지어 렌트사에서도 잔존가치라고 하죠. 4년 뒤에 잔존가치를 63%나 잡아줍니다. 여러분들이 하이브리드를 보실 때 사실 거의 연비만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 이 차의 가장 큰 장점은 정숙성이에요. 이게 연비도 연비지만 정숙성이 정말 출중합니다. 지금 그랜저도 하이브리드가 할인이 많이 들어가는 상태고 조건이 좋은 차들이 11월에 굉장히 많이 나왔거든요. 저희 직원분이 뽑은 차량이지만 조금 아쉬운 거는 이제 11월까지 기다렸었다면 그랜저 할인이 더 많이 들어갔는데 이 친구가 3시리즈에서 소렌토로 온 거거든요. 3시리즈를 바로 팔고 그만큼 할인율에서도 메리트를 느꼈다는 거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고민을 하실 거면은 현재는 조건이 가장 좋은 그랜저랑 소렌토 하이브리드, 시기마다 다르지만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는 게 현재로서는 가장 좋습니다. 이제 예전 같은 경우는 소나타 재고들도 굉장히 많아서 소나타도 할인율이 높았거든요. 근데 사실 소나타 가솔린 풀옵션이랑 그랜저의 하이브리드 풀옵션이랑 렌탈료가 비슷해요. 그럼 당연히 그랜저로 가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여러분이 느끼시기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스포티지 풀옵션을 선택을 할지 소렌토의 무옵션을 선택을 할지, 근데 승차감 자체가 완전 달라요. 이 두 차종은 급이 정말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약간의 아쉬운 점은 물론 심플하기도 하지만 시인성도 좋고 근데 약간 뭔가 비어 보인다는 느낌이 조금 들어요. 이제 수입차를 타보면은 조금 화려하고, 예를 들어 아반떼 M 같은 경우에도 화려하게 뭔가 많거든요. 근데 이거는 딱 심플한 클러스터를 갖고 있는 게 장점이라면 장점이고 단점이라면 또 단점이 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센터페시아가 약간의 운전석 쪽으로 살짝 휘어 있는데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여기가 오히려 조수석 쪽으로 살짝 이렇게 틀어진 느낌이 조금 들어요. 약간 착시 효과일 수도 있지만 당연히 일자지만 약간 디스플레이가 이쪽으로 이렇게 휘면서 이 밑에 면이 이렇게 살짝 돌아가 있는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제가 여기서 나가면서도 이제 공영주차장이라서 주차비도 절반이고, 주행을 하면서도 주행 질감이 사실 저는 만족도가 너무 높았어요. 이게 17인치 타이어거든요. 다른 차량은 제가 아직까지 타보지 못했지만 이 17인치 휠은 정말 완벽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렌탈료도 정말로 저렴하니까 무조건 여러분들이 신차를 구입하실 분들도 1577-8319 위 번호로 문의를 주셔서 장기 렌트랑도 꼭 견적을 비교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할부로 구입하실 분들, 일시불로 구입하실 분들 개개인마다 조건이 정말 다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개인분들도 한 60-70% 이상은 이 장기 렌트가 훨씬 더 유리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견적을 받는 거는 무료니까 견적을 꼭 받아보시고 정말 만족스러운 소렌토 하이브리드였고요.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한 번씩만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